12번 문제 봅시다.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대치수를 구할 때 뭐 이렇게 여기 안에 1차식이 오게 되면 양쪽 끝값을 대입해서 막 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근데 여기 1차식이 왔을 때 여기 지금 3분의 1이면 얘는 무슨 함수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합니까? 감소함수라고 예측하시죠. 그래서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면 최소값은 10을 대입하면 나오겠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것 정도는 좀 구분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푸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1차 함수더라도 이거는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로그 3의 x 플러스 a 얘는 분명히 증가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에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로그 3분의 1에 x 플러스 블라블라 얘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소함수가 맞아요. 근데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눈치채셨죠? 얘는 무슨 함수가 될 거예요? 증가함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한 어떤 구분은 조금 지어두시기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증가함을 판단할 때 일단은 밑을 바라볼 거긴 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이 가분수면 그러니까 1보다 크면 걔는 증가함수고 진분수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걔는 감소함수다. 이게 기본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거에 한해서에 대한 얘기냐면은 로그 ax 이렇게 기본형에 한해서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 ax 플러스 2를 하든 a에 3x 플러스 2를 하든 뭐가 안 변했냐면은 이 x 앞에 있는 계수의 부호가 안 변해서 부호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 증감에 대한 변화는 없는데 이 x 앞에 오게 되는 이 계수의 부호의 변화가 생기면은 증감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아는 개념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냐면은 x 앞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도는 좀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부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얘가 왜 감소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보시면 지금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의 변화는 뭐냐면은 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음. 뭐 했어요? y축 대칭 시켰죠? 대충 y축이 이쯤에 있다라고 한다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아, 증가함수가 y축 대칭 시키니까 감소함수가 되네. 항상 어떻게 그려도 다 똑같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어디를 좀 봐달라? 로그 함수인데 진수 부분에 1차식이 있으면 어차피 치환 같은 거 안 할 거라고요. 여기 2차식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우리 치환하는 연습 정말 많이 했잖아. 근데 여기 1차식 있을 때는 굳이 치환하고 그런 건 안 할 거라고. 근데 뭐 정도는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 x 앞에 있는 계수 정도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 여기 당연히 로그 앞에 여기 뭐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밑으로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떤 것도 보셨으면 좋겠냐면 로그 3의 x 얘 분명히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 맞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로그 3의 x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 마이너스를 여기 아래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로그 3의 마이너스 1x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 뭐예요?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이죠? 로그 3분의 1의 x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밑이 3분의 1로 바뀌었네. 얘는 무슨 함수입니까? 얘는 분명히 감소함수. 그죠? 얘는 감소함수. 그러니까 그 로그 함수의 증감을 판단할 때는 그냥 밑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밑을 보고 그 다음에 변형할 수 있을 때는 좀 변형을 좀 해주고, 그러니까 로그 앞에 어떤 숫자가 있을 때는 걔를 밑으로 좀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여기 안에 1차식이 있으면 그 1차식의 개수 정도만 좀 판단해주면은 증감을 조금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얘는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별로 꼬지 않은 그런 문제라서 x 앞에 개수 1이죠? 그리고 여기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죠? 밑이 몇이에요? 진분수죠? 얘는 그냥 바로 무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감소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되나요? 이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감소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감소함수라고 판단한 근거가 중요합니다. 왜 감소함수예요? 밑이 진분수인데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고 x의 개수가 1이다. 양수다. 그러니까 얘는 밑이 진분수니까 그냥 감소함수다. 알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감소함수임을 판단했으면 어디서 최소가 발생할 겁니까? 10에서 F10은 최소가 되고, 다시 최소는 F10이 될 거고, 최대는 F-1이겠군.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에 대한 얘기는 안 했으니까 최소만 가지고 풀면은 F10은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로그 3분의 1에 10 플러스 A-3이 되고, 그게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이게 문제 풀이의 식이 될 거고, 넘겨주게 되면은 로그 3분의 1에 10 플러스 A는 마이너스 3. 3분의 1 넘어가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3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은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될 거고, 얘는 10 플러스 A가 27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므로 A는 7이군 라고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됐죠? 1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부등식의 해가 알파보다 크다, 베타보다 작다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 제가 보자. 이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등식의 해가 저렇게 된다네요. 그러면은 바로 풀이 가도록 하죠. 밑을 3으로 통일하기 좋은 그런 부등식의 형태죠. 그래서 3으로 통일해서 3의 x제곱은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3의 x라고 할 수 있고, 얘는 3의 x 플러스 2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밑을 통일시켰으니 누구끼리 비교하면 돼요?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밑이 가분수니까 둘을 비교할 때 부동호 방향을 바꿔가면서 비교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비교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y는 3의 x제곱은 증가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비교하면 된다. 넘겨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라는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 알파랑 베타는 이거는 제로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될 거니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개수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몇이죠? 1이라고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1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세타와 10세타가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그러니까 두 동경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두 동경 위치 관계는 일단 5가지 정도를 머릿속에 좀 담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치한다. 일치한다는 얘기는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얘기냐면은, 여기 뭔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은 그 알파랑 베타의 차이는 어떤 차이만 있는 거냐면은 바퀴수의 차이만 있다. 바퀴수의 차이만 존재한다 라고 해가지고, 바퀴수의 차이는 바퀴수는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바퀴수의 차이만 난다. 단 이 n은 바퀴수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죠? 360은 2파이니까 2n파이라고 정리가 되는 그런 스타일. 됐나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다. 다른 말로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치면은 동경이 여기 알파가 이렇게 있으면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 베타는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우리는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의 관계고 이 동경 알파랑 베타의 뭐가? 차이가 몇 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180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어떤 차이도 나옵니까? 바퀴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할 테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뭐 여기 베타라고 얘기할까 할까? 상관없어요. 그냥 관계없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반바퀴가 차이 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반바퀴가 차이 나는데 그 바퀴수의 차이는 무조건 존재하는 거기에 반바퀴가 더 차이 난다. 괜찮나요? 그래서 360도는 2파이고 그리고 180도는 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n 파이라고 할 수 있고 180도 파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로 묶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2n 플러스 1 그리고 파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일치, 원점 대칭,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y는 x 대칭 이렇게 5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세 번째 다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x축 대칭. x축 대칭은 여기 x축이 있으면 이 x축에 대해서 대충 이걸 알파라고 하면은 반대로 가 있는 거 여기를 베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만큼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은 얘는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고 둘이 더하면은 세타 더하기 마이너스 세타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결국은 사라지면서 바퀴수의 차이밖에 안 난다. 플러스 0도가 된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 얘도 여전히 2n 파이가 된다. 라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고 네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y축 대칭. y축 대칭의 그래프는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으면 대충 x축도 그려볼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형태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베타를 여기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러면은 요만큼이 세타라고 했을 때 동일한 각은 여기 보이죠? 여기 이만큼 세타라는 거. 그죠? 그럼 이 세타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180도 갔다가 돌아온 세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얘가 시초선이잖아요. 시초선부터 시작해서 180도 갔다가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도만을 얘기하면은 걔는 180도에서 세타만큼을 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세타 사라지고 180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계속 바퀴수 차이는 쓰는 겁니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도 생긴다. 둘이 더하면 세타 사라지고 180도만 남는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360도는 2n 파이 그리고 180도는 파이로 묶어주게 되는 2n 플러스 1 파이가 된다. 그죠? 그다음 하나 더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 뭐 이거는 따로 정리해 두셔도 되는데 그 바이블에 다 적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 번 더 보면서 그냥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y는 x라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뭐야? 대충 얘가 알파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베타가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대칭이니까 이 각도가 여전히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 이거는 90도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각도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90도를 갔다가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아온다. 그러니까 얘는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알파는 세타고 베타는 9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둘이 더하면 세타 사라지고 90도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은 바퀴수의 차이는 여전히 계속 존재하면서 거기다가
90도를 더해줘야 된다. 됐나요? 그럼 360도는 2파이니까 2n파이 더하기 90도는 2분의 파이. 파이로 묶어주게 되면은 파이로 묶어요. 그럼 뭐가 남죠? 여기 2n이 남고 여기 파이로 묶어주게 되면은 2분의 1이 남겠네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오면은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상황을 좀 봐두시고 얘는 yX겠지. 봐두시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면은 둘의 차이가 반바퀴 차이, 그러니까 180도 차이가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10세타 빼기 솔루션 10세타 빼기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반바퀴 차이 180도 이렇게 처리가 되고 얘는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요? 2n 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쓸 수 있는데 묶으면은 2n 플러스 1 파이라고 쓸 수 있죠. 뭐가? 9세타가요. 맞나요?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되죠? 9분의 2n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n은 정수니까 지금부터 뭐 할 겁니까? 정수 n을 갖다 대입해 볼 거죠? n에다가 몇을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세타는 몇이 나오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파이. 얘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x. 됐나요? 얘는 이제 뭐 집어넣어 볼까요? 0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9분의 1 파이. 그래서 9분의 파이. 얘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오케이. 다음 얘네가 몇 집어넣어 볼까? 이제는 정수 마이너스 1, 0, 1 집어넣을까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9분의 몇 파이가 되죠? 9분의 3파이. 세타는 9분의 3파이. 그러면은 얘는 18분의 6파이고 얘는 18분의 지금 9파이니까 얘도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오케이. 다음 n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어 볼까요?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세타는 9분의 몇 파이가 되죠? 9분의 5파이가 되고 얘는 18분의 몇 파이라고요? 9파이고 얘는 18분의 10파이니까 저 범위 안에 안 들어오네? 그러니까 얘는 안 돼. 3 집어넣어도 여전히 안 되겠죠? 그럼 되는 것들 그 세타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되는 건 누구랑 누가 되죠? 9분의 파이, 9분의 3파이가 되네요. 그래서 둘의 합은 어떻게 된다? 둘의 합은 9분의 4파이가 된다. 그래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1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 보기 전에 제가 개념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몇이죠? 1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활용해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의 제곱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그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내용 괜찮죠? 그런 상황에서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몇이다? 1이 된다.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요. 누가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죠. 얘를 뭔가 좀 잘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뿔마 제곱은 1 뿔마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를 1요소 그러니까 둘의 합차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합 또는 차 걔를 1요소로 생각해 두고 뒤에 있는 거 곱을 2요소 정도로 생각해 주셔서 이 둘 중에 두 요소 중 하나 알면 다른 하나
알 수 있다. 이런 멘트로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이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 좀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럼 이거 활용해서 어떻게 푸냐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풀도록 하죠. 저 방정식의 두근이 얘랑 얘래요. 그러면은 두근의 합, 그리고 뭐 할 겁니까? 두근의 곱도 할 거죠. 둘 다 할 건데, 두근의 합은 얘네들이 더한 거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이 되겠네요. 두근의 곱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k가 되잖아요. 근데 두근의 합, 여기 1요소를 알면 나머지 하나의 요소 알 수 있다. 그냥 바로 정리해 주게 되면은 1의 제곱은 1 플러스 2 k가 되겠죠. 두근의 곱. 일단 그냥 바로 대입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잘 넘겨서 정리만 하면 k는 몇이 나오죠? k는 0이 나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y는 저 직선 위의 점 a, b에 대해서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편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세타일 때 그 다음을 구하여라 라는 그런 문제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은 뭐 이런 스타일이 될 건데, 기울기가 음수고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3분의 4 대충 3일 때 4 조금 가파르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인데 x좌표가 지금 0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x좌표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그려진다는 얘기고, 여기에 찍힌다는 얘기겠죠. 맞나요? 아하, 두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몇 사분면의 그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P점은 P, A, B 얘는 제 2사분면의 각이 곱니다. 2사분면의 각이 곱니다 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서 이 친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래요. 기울기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냐면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 B가 가로 길이는 3, 세로 길이는 4가 되는 그런 비율을 가진 어떤 좌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쟤를 조금 예쁘게 잘 써주면 대충 P점은 여기에 찍힐 건데 가로 길이가 어느 정도, 세로 길이가 어느 정도, 가로 길이는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 3대 4. 그래서 저는 가로 길이를 3K라고 하고 세로 길이를 4K라고 할게요. 괜찮나요? 이게 원점 X, Y.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는 K를 양수라고 했을 때 몇 콤마 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3K는 양수인데 지금 여기 좌표는 음수에 찍히니까 마이너스 3K 콤마 4K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런 상황에서 이 동경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만큼 4K가 될 거니까 3대 4대 5K.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쓰셔도 돼요. 동경의 길이는 5K가 될 거고, 그러면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를 다시 여기 P가 있으면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이만큼을 지금 세타라고 한 거잖아요. 즉 여기 이만큼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가 몇인지, 코사인 세타가 몇인지, 탄젠트 세타가 몇인지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보자마자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5K분의 Y좌표. 그래서 어떻게 되죠?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5K분의 X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걸 보니까 구하는 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그 구하는 것들 우리가 아는 변형하는 방식으로 변형을 좀 해주면 코사인하고 사인에는 지금 파이가 붙어 있어요. 그럼 파이가 붙어 있을 때는 함수가 바뀐다고 배웠어요? 안 바뀐다고 배웠어요? 안 바뀐다고 배웠죠?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앞에 부호는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이 좌변 바꾸기 전에 함수의 그 얼싸안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고 얘는 지금 현재 몇 사분면에 있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2사분면에 있네. 180도에서 세타만큼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그 2사분면에 있고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괜찮나요? 다음 사인 여전히 안 바뀌고 사인 세타라고 쓸까요? 사인 세타라 쓰고 몇 사분면에 있죠? 2사분면에 있네. 2사분면에서 사인 세타의 부호는 플러스.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음 탄젠트 2분의가 붙으면 변형이 일어난다 했어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고 일단 쓸 건데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고 쓸 건데 얘 지금 현재 몇 사분면에 있죠? 4사분면에 있죠? 4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냥 이걸 구하는 문제가 돼버린 거고 우리가 구해놓은 거 각각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대입해주게 되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사인은 5분의 4 5분의 4. 나 문제 잘 썼나? 제가 문제를 잘못 썼네. 어디 잘못 썼냐면 여기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가지고 다시 할게요. 여기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이죠? 3, 4분면이죠. 일단 사인 세타가 되는 건 맞는데 얘는 지금 3, 4분면에 있으니까 3, 4분면에서 사인 부호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될 거고 다음 탄젠트는 여기 지금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역수 취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역수 취해서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만 하면은 마이너스 5분 이거 플러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4분의 3이 되고 얘는 20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5가 되어서 몇이 된다? 20분의 11이 된다. 이렇게 답을 내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17번 문제 봅니다. 17번 문제. 다음 함수의 최대가 6이고 f3분의 1이 3일 때 f2분의 5의 값을 구하여라 하는 이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특징을 좀 잘 아셔야 되죠. 그래서 y는 a 사인 b x 플러스 c 꼴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은 여기 코사인으로 바뀌어도 똑같아요. a가 나타내는 건 뭐였죠? a는 진폭을 나타낸다. 진폭은 어떻게 된다? 절대값 a가 된다. 다음 b는 뭘 결정한다? 주기를 결정한다. 주기는 어떻게 된다?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된다. 다음 c는 뭘 결정한다? c는 진동의 중심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따박따박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y는 c 해가지고 진동의 중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진폭이 절대값 a 그리고 여전히 진폭이 절대값 a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들이 뭘 결정하냐? 경계를 결정하죠. 경계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는 y는 이 진동의 중심 C에서 절대값 A만큼을 더한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진동의 중심 C에서 절대값 A만큼을 뭐 해주면 됩니까?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삼각함수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친구를 최대로 갖게 되고 이 친구를 최소로 갖게 되면서 어떤 거에 제한이 생기죠? 치역에 제한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서 다른 4등분하게 되는 얘를 4등분하게 될 텐데 이 4등분 했을 때 이만큼 4칸이 뭐가 된다? 하나의 주기가 된다. 그 주기가 현재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되는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이런 느낌으로 일단 확인해 주시고 사인 함수는 0에서 시작해서 대충 뭐 이렇게 코사인 함수는 1에서 시작해서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라는 내용까지 이게 한 번에 딱 들어가 있어야 저 문제를 풀 때 그냥 편안하게 푸는 겁니다. 그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저기 보니까 여기 A가 보여요. A는 뭘 결정한다고? 진폭을 결정한다고. 그리고 B가 보여요. B는 뭘 결정한다고? 진동의 중심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그 B로부터 솔루션 그 B로부터 누굴 더해주게 되면은 진폭을 더해주게 되면 절대값 A를 더해주게 되면 그 값이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 최대가 몇이래요? 문제에서 6이 됩니다. 근데 A는 0보다 크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 A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튀어나와서 0보다 크니까 그대로 튀어나와서 그냥 A 플러스 B가 6이라는 식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별거 없어요. 그냥 F 3분의 1이 3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 했어요? 대입하라고 했죠? 얘는 그냥 뭐 할 거야? 대입하는 거라고. 뭐 다른 거 더 생각하지 말고 저런 거 나오면 그냥 대입하라고요. 대입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y에다가 3을 대입하고 3은 x에다가 3분의 1 갖다 대입하면은 a 코사인 3분의 1 곱하기 2파이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코사인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가 몇 도죠?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60도 곱하기 2 하면 120도. 그럼 120도 코사인은 가로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120도는 가로가 길어요? 짧아요? 가로가 짧네. 짧으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 120도 몇 사분면에 있죠? 2 사분면에 있으니까 코사인의 도는 마이너스. 아하 이만큼 몇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그죠? 그래서 처리해주게 되면은 3은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 그죠?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할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가지고 정리하면은 A 마이너스 2B는 뭐 마이너스 6이다. 얘를 니은이라고 해주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기억에서 니은을 빼가지고 B를 구하면은 니은을 빼가지고 B를 구하면은 3B가 12가 되니까 B는 몇이 되죠? B는 4가 되고 B가 4가 되면 A는 몇이 되죠? A는 2가 되죠. 맞나?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죠?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코사인 2분의 5를 구하라고 하네. 그러면 이제 2랑 4를 갖다 집어넣고 2분의 5를 갖다 집어넣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F 2분의 5 우리가 얘를 구할 건데 A에다 2 집어넣고 2 코사인 X에다 2분의 5 집어넣으면 2 약분돼서 5파이가 되죠? 코사인 5파이 그리고 플러스 B는 몇이야? 4잖아. B는 4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코사인 5파이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코사인 5파이 일단은 5파이는 2파이를 두 번 간 다음에 파이를 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바퀴수만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사라지고 그냥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우면은 여기 이렇게 너무 큰 거 나오잖아요. 그럼 2파이를 계속 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아는 게 나올 때까지. 2파이 한 번 빼면 몇이 되죠? 3파이. 한 번 더 빼면 뭐가 되죠? 파이가 되죠. 파이는 우리가 잘 알잖아. 파이 몇 도죠? 180도잖아. 그냥 이런 거 나오면은 파이를 계속 빼서 계산하시면 돼. 2파이를 계속 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4가 될 거고 코사인 파이는 저쪽에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1이죠. 180도에서 가로의 길이 1이고 음수에 있으니까 코사인 파이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답은 몇이다?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1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가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마이너스 c일 때 a, b, c 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각각의 이 a, b, c가 나타내는 게 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a는 뭐를 나타낸다 했었죠? 진폭을 나타낸다 했었고 b는 주기를 결정한다 했었고 여기 있는 이 c는 뭐냐면은 x축 방향 평행이동을 결정하는데 x축 방향 평행이동은 제가 어떻게 하지 말자고 했었냐면은 x축 방향 평행이동 얼만큼 평행이동 했는지 그 그림을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풀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냥 나와 있는 한 점을 대입해서 풀자라고 가르쳐 썼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냥 바로 솔루션 가면은 A가 뭘 결정한다고요? A가 진폭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이 A에 의해서 진폭이 결정이 나는데
진폭은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값 a죠. 근데 그 진폭이 지금 보니까 몇이에요? 진폭은 이만큼을 진폭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아래로 진폭을 이만큼이라고 얘기하는데 진폭이 현재 몇이죠? 진폭이 현재 3이죠. 그 절대값 a가 3이라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죠? a는 뿔마 3인데 a가 양수니까 3이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네요. 됐나요? 다음 b에 의해서는 뭐가 결정이 된다고요? b에 의해서는 주기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주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죠. 절대값 b분의 2파이. 근데 주기를 결정할 때는 그 한 사이클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의 그 사이클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는 몇이 되죠?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2파이니까 절대값 b가 몇이 되죠? 절대값 b가 얘랑 자리 바꾸면 1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b는 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뿔마 1인데 여전히 b가 0보다 크니까 그냥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a, b 값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데 c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뭔가 여기 나와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라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점 뭐 대입할까요? 이 점 6분의 파이 콤마 3을 갖다 대입할까? 그래서 6분의 파이 콤마 3 얘를 대입하도록 하죠. 그럼 얘 대입하면은 x에다가 6분의 3 대입하고 6분의 파이 대입하고 y에다 3을 갖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y 대신에 3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a는 몇이라고 구했어? 3이라고 구했네요. 3 코사인 b는 1이라고 구했으니까 그냥 x라고 그냥 b는 1 쓰면 되고 1 곱하기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써야 되네. 6분의 파이 그러니까 b가 1이니까 여기다가 6분의 x에다 6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1 곱하기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c 이만큼이 몇이 된다? 1이 된다 라는 걸 푸는 거고 코사인 요만큼이 1이 된다를 푸는 방법은 쌤이 어떻게 가르쳤었냐면은 삼각방정식을 풀어서 좀 풀어내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제가 가르쳤었고 C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는 2파이보다 작게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변수는 좀 보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겁니까? t라고 치환할 거죠. t는 6분의 파이 마이너스 c라고 치환하고 그러면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c라고 치환하면 변수는 범위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파이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거기다 6분의 파이를 더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보다 크다. 그리고 6분의 파이 마이너스 c는 6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뭐 한 거냐면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c를 만들어낸 겁니다. 다시 c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c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 바꿔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파이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건데 마이너스 c 플러스 6분의 파이가 필요하니까 여기 양변에 6분의 파이를 더해줘가지고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그리고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여기도 6분의 파이 더하면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0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해서 6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뭐라고 했는데 이만큼이 t라고. 그러니까 t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보다 크고 t는 6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여기가 t로 바뀌면은 코사인 t는 1이라는 삼각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변수 t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음수 쪽에 나오니까 그림을 음수 쪽에다 좀 그려야겠죠. 음수 쪽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여전히 4칸 4등분하죠. 이만큼을 4등분한다. 4등분.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조금 가야 되니까 한 등분 정도 이렇게 더 해주고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1부터 시작한다고요. 범위를 1부터 지금 마이너스 1까지로 제한시켜놨죠? 지금부터 코사인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 변수는 t 그리고 y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y는 코사인 t, y는 코사인 t를 어떤 범위 안에서 지금 이 범위 안에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y는 코사인 t 그래프를 빨리 그려주면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범위에서 한다고요? 이 범위에서 한다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파이, 여기가 지금 원점이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파이보다 6분의 파이만큼 조금 가야 되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몇이지? 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몇이죠? 2분의 루트 4. 그래서 얼마큼 더 할 거냐면은 어차피 6분의 파이만큼 더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고 그만큼 더한 쪽에는 빵꾸 뚫어야 돼. 빵꾸 뚫어야 돼. 근데 그때의 함수값이 몇이라고요? 그때의 함수값이 2분의 루트 3이라고. 여기가 몇이라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괜찮나요? 근데 어디까지? 6분의 파이까지 가니까 여기 6분의 파이까지, 여기 6분의 파이까지 한다. 이렇게 써놓고 6분의 파이에서도 함수값 여전히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여기서는 색칠돼 있으니까 여기 색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y는 코사인 t에 마이너스 2파이부터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이 부분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점선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점선 처리.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누구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y는 1. 얘도 그릴 거죠. y는 1은 뭐죠? y는 x축에 평행한 직선, 가로선. 여기다가 y는 1 선을 이렇게 딱 그려. y는 1 선. 그죠? 그때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만나는 교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지금 노란색 범위 안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의 t 값이 몇인가? 0이네요. 그죠? y는 1과 만나는 t 값이 0이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t는 몇이다? t는 0이다. 즉 t를 뭐라고 치환해놨죠? 마이너스 6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c라고 치환해놨죠? 그래서 6분의 파이 마이너스 c가 0이다. 그러므로 c는 몇이다?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문제에서는 a, b, c 값을 각각 구하라 했으니 답은 a는 3, 그리고 b는 1, 그리고 c는 6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평행이동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평행이동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 문제를 이렇게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꿨죠 지금? 지금 저기 플러스 C로 살짝 바꿨죠. 플러스 C로 바꾸면은 여기 플러스 C로 바꾸면은 앞부분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달라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달라지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얘를 평행이동으로 푸는데 평행이동으로 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문제를 지금 마이너스 C를 플러스 C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플러스 C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대입하기 전에 y는 a 코사인 a가 몇이라고 했어? 3이라고 구해놨지? a는 3 코사인 b는 1이라고 구했으니까 x 플러스 c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3의 코사인 x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c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3의 코사인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보면은 코사인 x를 그냥 코사인 x 그래프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코사인 x 그래프는 대충 이건데 이게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한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0에 있는 이 함수 값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6분의 파이로 이동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식의 그래프니까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움직였다? 6분의 파이만큼 움직였다 라고 생각해 보니까 C가 어떻게 나오죠? C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오죠. 아이씨, 그럼 얼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그러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나왔는데 C 값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인데 아이씨, C는 그냥 6분의 파이인가? 근데 그럼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2파이만큼 더 평행 이동시켜야 되나? 여기다 2파이를 더하면 되나?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해라? 삼각방정식을 어차피 삼각방정식 공부해야 되니까 삼각방정식을 푸는 습관을 들여라 하는 게 이제 저의 제안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전히 또 삼각방정식 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파이 콤마 3을 갖다가 대입하면은 6분의 파이 콤마 3을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은 3 대입, y 대신 3 대입하고 지금 a는 3이니까 3 그리고 코사인 그리고 b는 1이고 6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6분의 파이 플러스 c가 되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c는 1이라는 삼각방정식이 나오고 C 값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잖아요. 그죠? 저는 t로 치환할 겁니다. 뭐를? C 플러스 6분의 파이를. 그럼 C 플러스 6분의 파이의 범위는 여기다 그냥 6분의 8씩만 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6분의 8씩 더해주게 되면은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다. C 플러스 6분의 파이는 C 플러스 6분의 파이는 t니까 그냥 t라고 바꾸고 걔는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 얘를 이제 t라고 치환했으니까 코사인 t는 1이다 라는 삼각방정식만 풀어주면 되는 거고 y는 코사인 t 그리고 y는 1이라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서 4칸 또 나눠야죠. 4칸 나누고 여전히 t 그리고 y에 대한 그래프 코사인 함수 한 칸만 조금만 더 갈까요? 왜냐면 2파이에서 조금 더 갔으니까 보이죠? 여기가 지금 2파이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그런데 6분의 파이부터 시작하니까 이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라고.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몇이라고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게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그 선을 쭉 연결하면은 여기 이만큼이 6분의 파이니까 똑같은 모양 여기도 6분의 파이 이만큼 동일한 모양이니까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6분의 11파이 여기 있을 거고 다시 6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여기가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색칠 여기 앞쪽이 색칠되어 있고 뒤에는 빵꾸 그래서 어디까지? 이만큼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y는 코사인 t의 이 범위 내에서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될 것이고 거기다 뭘 그릴 거예요? y는 1 그래프 이게 지금 y는 1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몇이 나오죠? 2파이가 나오는 거 보입니까? 교점의 x좌표가 아니라 교점의 t좌표네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이렇게 하면은 t가 몇이 된다? t가 2파이가 된다. t를 뭐라고 치환해놨죠? c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c는 뭐라고 할 수 있다? 6분의 11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삼각방정식을 계속 푸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 좋으니 이렇게 연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삼각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생각을 해라. 삼각방정식 연습을 하자. 이게 쌤의 제안이에요. 됐죠? 1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탄젠트 함수가 나왔네. 그러면 탄젠트 함수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탄젠트 여기 앞에 a가 붙죠. y는 a 탄젠트 bx 그 다음 마이너스 c 정도. 뭐 이 정도 얘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a가 결정하는 건 뭐죠? a가 결정하는 건 모양을 결정한다 했죠. 그 모양은 a가 0보다 크면은 오른쪽 위를 향하는 모양, 저런 모양이 될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모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아니라 반대로 이런 모양이 반복되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모양이 반복되는 그런 스타일이 될 거다 라는 것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b가 결정하는 건 뭐죠? b가 결정하는 건 주기를 결정하죠. 주기. 사인 코사인은 절대값 b분의 2파이였는데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사인 코사인은 2파이였는데 탄젠트는 파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y축 평행이동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c가 결정하는 건 이제 x축 방향 평행이동인데, x축 방향 평행이동은 여전히 이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저기 나와 있는 어떤 값을 대입해서 삼각방정식을 풀 거고, 제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c를 쓴 이유는 괄호쳐서 쓸게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인데 저는 점근선에 대한 얘기는 그래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저 x축 방향 평행이동을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탄젠트가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은 점근선에도 평행이동이 생기게 되고, 원래 점근선은 x는 주기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주기. 뭐 이 정도 암기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지금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면 여기다 절대값 b분의 파이 대입하고, 여기다 절대값 b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뭐 2분의 1 곱하기 주기인 거니까 절대값 b분의 파이. 그래서 얘는 뭐 이 절대값 2b분의 파이 뭐 이런 스타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절대값 b분의 n 파이 플러스 그리고 2 절대값 절대값 2b분의 파이 뭐 이런 스타일이 될 건데, x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여기다가 점근선도 여전히 x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시켜주면 된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 대신에 뭐 갖다 대입하면 된다? x-c 갖다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x는 c 넘겨주고 이렇게 플러스 c까지 붙여주게 되면 점근선에 대한 어떤 일반식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거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x축 방향 평행이동까지 작성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c를 구하라고 하면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저기 나와 있는 점 하나를 대입해가지고 삼각방정식을 풀어서 c 값을 구하자라는 게 개념이었죠. 됐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모양은 저렇게 돼 있고 탄젠트 앞에는 1이 써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고민할 거 없을 거고, 어디 먼저 볼 거냐면은 A 먼저 볼 거죠. 이 A가 결정하는 건 뭐였죠? 주기를 결정하는 거였네. 솔루션. A는 주기를 결정하네.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니까 주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이 한 주기라 했었죠? 한 주기나 했었는데, 한 주기는 8파이에서 0까지잖아요. 그죠? 8파이에서 0까지. 왜 색깔을 내가 빨간색으로 했을까? 그죠? 8분의 파이에서 0까지. 그러면 절대값 a분의 파이가 되는데, 그게 뭐래요, 지금 보니까? 8분의 파이 마이너스 0. 그래서 결국 8분의 파이가 된대. 근데 a는 0보다 크니까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a는 몇이라고? a는 8이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 이제 저 b값만 결정하면 되는데, 저 b값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지나는 한 점을 대입할 건데, 저는 어떤 점을 대입할 거냐면은 그냥 편하게 몇이죠 여기가? 16분의 파이 콤마 0을 대입하도록 하죠. 그러면 16분의 파이 콤마 0을 대입하면은 y에다 0 대입하고 x에다 16분의 파이를 갖다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갖다 대입하면은 y에 0 대입, 그리고 a에는 8 대입하는데 거기다 16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탄젠트
탄젠트 8 곱하기 1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b가 되죠. 마이너스 b. 이 탄젠트 삼각방정식, 그죠? 탄젠트 함수 삼각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 뒤에 이렇게 뭐 변수가 좀 이렇게 복잡한 거는 별로 안 풀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치환할 거죠?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를 t라고 치환하도록 하죠. 그럼 t 값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b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예요. 그럼 마이너스 b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붙여서 부등호 방향 바뀌면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다, 마이너스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양변에 2분의 파이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다, 양변에 2분의 파이를 더했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는 2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러니까 t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결정이 되겠죠.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t 값의 범위는 2분의 파이까지로 결정이 되겠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t로 바꿔주게 되면은 탄젠트 t는 0이라는 삼각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y는 탄젠트 t랑 누구? y는 0. y는 0은 뭐죠? y는 0은 얘는 뭐죠? x축이죠? x축. 둘의 교점을 찾을 겁니다. 어떤 범위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서. 그래서 뭐 할 겁니까?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죠. 여기 y 그리고 가로세를 t축. 탄젠트 그래프는 탄젠트 t의 주기는 이만큼 주기가 몇이라고요? 탄젠트 t의 주기는 파이. 그럼 여기가 몇이 돼요? 2분의 파이. 여기가 몇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아유, 그림 그리기 되게 쉽네.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이네. 맞나요? 그거랑 누구? x축이 아니라 여기 t축이네요. 그죠? t축. 이 그림에서는 t축. t축의 그래프. 만나는 교점의 x가 어디 있어요? 교점이 여기. 0이네. 그러니까 t는 몇이에요? t는 0. t는 0이죠. t는 0. t는 0이란 얘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가 0이라는 얘기고 그러므로 b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분의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나요? a는 8 그리고 b는 2분의 파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2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런 곱셈 공식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제가 이거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냐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그리고 a 플러스 b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 3ab, a 플러스 b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플러스 3ab 그리고 a 플러스 b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절대 까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a 플러스 b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거 하나였다면 그게 아니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도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도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그리고 a 마이너스 b 이런 공식으로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 4의 3분의 1제곱, 2의 3분의 1제곱 그러니까 블라블라의 3분의 1제곱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나는 세제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4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2의 3분의 1제곱 걔들 각각 한 번에 3분의 1제곱을 할 수 없으니 그냥 저는 통으로 x 세제곱을 해가지고 이 통으로 세제곱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솔루션인 겁니다. 그리고 x 세제곱 여기서 하나 했으니까 그래서 해주게 되면은 x의 세제곱은 4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3분의 1제곱 전체의 세제곱이라 할 수 있고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곱셈 공식에 의해서 4의 3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3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a 4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더하기 곱하기 2의 b 3ab 그리고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 4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다고. 됐나요? 그러면 4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은 어차피 4가 될 거고 2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은 여전히 2가 되겠죠. 그럼 앞에 거는 6이 될 거고 더하기 여기 3 곱하기 4의 3분의 1제곱 2의 3분의 1제곱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4의 3분의 1제곱 2의 3분의 1제곱을 좀 따로 처리하면은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2의 제곱의 3분의 1제곱 지수 법칙에 의하면은 2의 제곱의 3분의 1제곱 둘이 곱해서 2의 3분의 2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얘는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분의 1제곱인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3분의 1제곱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의 1제곱이 되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이 2의 1제곱. 그래서 2 곱하기 3 하면은 6. 맞죠? 그래서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x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이만큼을 x라고 할 수도 있겠죠. 됐나요? 이만큼을 x라고 할 수도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x 세제곱은 6 플러스 6x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6x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는 x 세제곱에다 이거 집어넣으면은 6 플러스 6x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몇이다? 6이다 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네. 됐죠?